자, 11.6 사건.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7시 30분에 이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 박흥주와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선호, 너는 이 정인영이 대통령 경호처장이었습니다. 차지철 이제 밑에 부하죠. 그리고 안재송, 요거는 대통령 경호부처장. 두 사람을 처단하고 박대령, 박흥주, 너는 경비원과 함께 주방의 경호원을 모두 없애라. 이것은 혁명이다. 부하를 이제 동원하는 쿠데타로 가게 되는 겁니다. 7시 30분에 부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녁 7시 38분에 연회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38분에 심수봉 노래가 끝나고 신재순이 노래를 부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3분이 경과한 저녁 7시 41분에 이 신재순이 노래를 부르던 중 김재규가 이 발터 PPK를 꺼내서 차지철의 오른쪽 손목을 맞추고 그 총소리와 동시에 박흥주와 박선호가 안재송, 정인형 그리고 주방에 있는 경호원들을 다 쏴 죽이게 됩니다. 이때 이 죽음을 당한 이 차지철 휘하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사격 선수였다고 하네요. 사격 선수여서 뭐 이거 총만 뽑으면 그냥 다 아작을 낼 수 있는 선수인데, 근데 총에 맞아 죽었어요. 사격 선수가. 왜 맞아 죽었느냐,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교훈이 총을 먼저 뽑은 놈이 무조건 이긴다 라는 그 교훈입니다. 사격 선수도 총을 뽑아서 쏘면은 뭐 잘 쏘겠지만 먼저 뽑아서 겨누고 있으면 이 시간차를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뽑은 사람이 무조건 총격전에서는 이긴다라는 이 교훈이 또 여기에서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교훈으로 인해서 대통령 경호실 그리고 무슨 이 군사 그 경호원 양성한 학교에서 총을 먼저 뽑아서 겨누고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대항하지 말라라는 하나의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먼저 뽑으면 요 차이 때문에 아무리 사격 선수라도 일반인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재규가 이 도망간 차지철에게 이 총구를 조준하여 쏘려고 하는 찰나에 이 차지철이 계속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쐈는데 요 세 발째에 총이 격발 불량을 일으켜서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때 부하 중 한 명이 또 정전을 시켜버렸습니다. 정전을 시켜서 이때부터 이 궁정동 안가가 이 어둠에 휩싸여서 이 마치 울펜슈타인을 하듯이 이 또 김재규가 또 총을 가지고 한 명씩 또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또 재밌는 거죠. 호러무비예요. 호러무비. 이게 뭐 쿠데타인지 뭐 암살인지 호러무비인지 막 여자 기타 치고 술 먹는데 막 불 꺼지고 막 울펜슈타인 돌아다니고, 이게 막장이죠. 헬조선. 이게 얘네들이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이게 지옥에서 나온 겁니다. 헬조선이라서. 이게 울펜슈타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정전되니까 김재규가 연회장을 빠져나가서 1층 로비로 갔습니다.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박선호가 나타났고, 이 김재규는 이 발터 PPK, 고장난 발터 PPK를 이 박선호의 스미스 앤 웨손 M36 7프 스페셜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 발터 PPK가 이게 이제 오토매틱이잖아요. 오토매틱. 이게 밑에다 싱글 스택인데 이것도 그때는 더블 스택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 싱글 스택인데 탄도에 딱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장전을 하는데, 이게 쏘고 나서 이거 후퇴되는 과정에서 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잼이 나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 권총이 총 7발 들어가면은 7발 다 안 집어넣고 6발만 집어넣거나 뭐 아니면은 또 그때 소총도 한
30발 들어가면은 28발 뭐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잘못하면 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토매틱이 이 탄이 많이 들어서 좋긴 한데 격발 불량이 걸리기 때문에 한두 발 빼고 집어넣는다고 해요. 근데 뭐 김재규가 이제 총 가지고 들어갔다가 격발 불량이 났으니까 그 총을 못 쓰니까 그것도 뭐 빼고 쓰면 되는데 이제 36 치프 스페셜 리볼벌로 바꿔 가지고 왔습니다. 총을 바꿔서 두 번째 울펜슈타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박선호가 탐색을 하러 갔습니다. 이거 죽일 놈들이 어디 있나 이렇게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김재규가 연회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갔는데 이 심수봉과 심재순이 이 쓰러진 이 보스 박정희를 이렇게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지철은 뭐 하고 있었느냐? 화장실에 숨었다가 나와가지고 경호원을 찾으러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김대규가 이거 버리고 이 389형 리볼버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지철은 김재규에게 이 장롱을 막 던지면서 막으려고 했는데 이 장롱으로 또 총알을 막을 수가 있나요? 못 막잖아요. 그래서 김재규가 이를 딱 이렇게 피하면서 이 리볼버로 차지철을 딱 쏴가지고 차지철이 이 폐와 복부를 향해서 이 총을 쏴서 그대로 엎어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화장실에 계속 숨어 있었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김재규는 다시 박정희 옆으로 다가와서 총을 겨누고 심수봉과 심재순이 부축하고 있던 박정희의 후두부에 머리 뒤에다가 389경으로 또 한 번 쏩니다. 박정희는 두 번 맞은 거예요. 여기에 가슴에 그 월터 PPK를 한 대 맞고 뒤에다가 머리에다가 389경 리볼브를 한 대 맞고 두 번 맞았어요. 두 번 맞아가지고 즉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김재규가 이제 사건을 다 이렇게 울펜슈타인 게임을 끝낸 후에 이제 정승화, 김정석과 함께 어디로 갈 것인가? 차에서 대화를 합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중앙정보부로 가야 되느냐? 육군정보부로 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일단 그 궁정동 안가에서 일단 그 맨헌팅, 울펜슈타인을 다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지휘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군대 동원하러. 근데 여기에서 육군본부로 가자 아니면은 그 중앙정보부로 가자 이 얘기를 하다가 육군본부로 갔는데 이게 또 쿠데타 실패의 결정적인 또 원인이 됩니다. 왜 원인이 되느냐? 이 중앙정보부는 이 김재규가 지휘하고 있는 자기 나와바리예요. 자기 나와바리이기 때문에 거기 앉아가지고 직원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군을 통제했으면 통제가 뭐 됐을지 안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병력 데리고 한 게 아니라서 또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군을 통제했으면 희망이 있었는데 육군본부로 가는 바람에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냥 아작이 난 겁니다. 이건 뭐 자기가 총 쏘고 딴 사람 그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망한 거죠, 망한 거. 그래가지고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가 육군본부 헌병감 이 김진기에게 김재규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오전 0시 40분경에 김진기가 이 김재규를 체포하고 그때 이제 등장한 전두환 대통령이 이 전땅크가 김재규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라고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정승화에게 김재규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전두환이 받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역사가 또 전두환의 이 소나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대통령 시해 사건을 조사하는 게 그냥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고 군 내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 군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또 권한을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게 전두환이었습니다. 만약 전두환이 그 보직에 있지 않고 다른 보직에 있었다. 그러니까 군대 그 조사하는 보직이 아닌 뭐 딴 데 저기 지방에 저 그냥 뭐 사단장이나 이런 걸로 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또 12.12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전두환이 정승화를 체포할 만한 그러한 권한이 그때 없었으니까. 근데 전두환이 그 사람들을 조사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대와 또 하나의 인맥을 동원해서 12.12 사태를 성공을 시키게 된 겁니다. 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역사라는 것이 상당히 이 어떠한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순간순간의 선택과 그 또 선택으로부터 일어난 나비 효과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김재규의 울펜슈타인 게임이 실패로 돌아가고 동빙고동, 이 동빙고동에 있는 이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에서 김재규가 가혹한 고문과 수사를 받게 됩니다. 김재규가 이때 쇠파이프로 맞고 전기 고문과 물 고문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 군법회의에서 내란 목적 살인 죽였으니까 내란은 미수죠. 성공 못했으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미수, 증거은닉 살인 여러 가지 명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80년 5월 24일 날 바로 이제 사형 집행돼 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때 김재규가 1심 최후 변론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저의 11.6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5가지다. 첫째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이다. 왜 희생을 막는 것이냐. 이거는 이 박정희가 발포 명령을 자기가 내리겠다고 했으니까 국민들을 쏘겠다는 얘기죠. 희생을 막는 것이다. 셋째는 이 우리나라를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것이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적화. 공산당과 김일성 세력으로부터 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 이래 가장 나쁜 상태이므로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박정희의 그때 핵개발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가들은 이 역사의 어떤 이후 이러면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 가정은 없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박정희가 11.6에 의해서 죽지 않았다면 미국 CIA에서 이 군사 쿠데타를 또 다시 계획해서 박정희 정권을 또 전복시키지 않았을 것인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왜냐, 미국이 자기 말을 안 듣는 대통령을 쫓아내는 방법이 쿠데타를 교사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장군들 많잖아요. 야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이 미국이 뒤를 봐줄 테니까 그 거사를 해라. 당신이 다음 정권 수반으로 앉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봐주고 하죠. 쿠데타. 실패하면 미군 부대로 도망오면은 망명하고 다시 또 선거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니까 돈도 주겠다. 군대 때려치면은 퇴직금 얼마 받냐? 그거 10배 준다. 다 하죠. 쿠데타. 성공하면 대통령, 실패하면 미국 가서 부자로 살면 되고, 미국 가서 부자로 있다가 정권 바뀌면 다시 선거 출마하면 되고, 잡히지만 않으면 되네요. 하죠. 해. 그래서 미국이 쿠데타나 교사를 또 해가지고 박정희 정권을 전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또 한번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일부 역사가들이 이렇게 또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김재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 나라의 그 국민과 국가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패해가지고 이거 하려면 어떻게 미국이랑 같이 했든지 아니면은 그 군대를 좀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있었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그 궁정동 안가에서 그냥 이게 총진 안사 울펜슈타인 게임을 벌여가지고 이 보스를 쐈지만, 이 보스를 제거했지만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없어가지고 이에 또 김재규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서 12.6 사건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죽었으니까 권력의 공백 상태가 일어났잖아요. 권력의 공백 상태를 두고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이제 일처리를 못 해가지고 이 전두환 대통령이 12.12 사태를 일으키는 이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군부 세력이 정승화를 제거하고 군부를 다 장악을 하면서 그 후에 5.17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6개월에 걸친 이 쿠데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 사건의 여파로서 심수봉이 가수 활동을 금지당했다가 84년에 복귀했고 신재순이라고 또 그 심수봉 말고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 간 후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은 관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이 김재규의 12.6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 전땅크 대통령의 12.12 군사 쿠데타. 대한민국 맨날 총질만 합니다. 이 헬조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지옥에서 나왔는지 이게 악마들인지 총만 쏴요. 총만 탱크 타고 울펜슈타인 하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취직태도 박봉에 헬조선. 자, 다음 편에는 이 전두환 장군의 12.12 군사 쿠데타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소품 후원해주신 이 월터 PPK 후원해주신 또 이 동료 목사님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또 소품이 새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후원이 많이 해주면 좋은데 잘 안 해줘가지고 이게 하나가 몇만 원 하니까 저보고 제 돈으로 사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유튜브가 좀 구독이 되면 돈이 나올 텐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이게 후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각종 총기를 보여드리면서 이 비비탄총 시리즈로 비비탄총 이 발사를 또 기획을 하겠습니다. 어떤 비비탄총이 잘 맞느냐. 이 혁명 코리아의 이 군사 무기와 대한민국 정치사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조진태 기자였습니다.